작년 11월 15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그 바로 전날 전전날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선고가 코앞에 닥치면 선고 형량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틀릴 가능성이 9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대1 확률만 돼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겠는데 형량을 얘기가 참 곤란합니다. 대부분 어긋나지요. 그런데 그때 주진우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이것은 검찰 형량이 징역 2년이니까 선고 형량은 그 절반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게 뭐 우연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딱 맞았습니다. 제가 검사 때도 그렇고 변호사 때도 그렇고 재판에 직접 들어간 적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좀 예측하는 거 원래도 좀 그러세요?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동물적 감각으로 오는 겁니까? 근데 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좀 예. 맞추는 것도 좋아하고 또 잘 맞춰요. 그래서 평소에도 맞춰왔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백현동 비리가 가장 큰 그렇죠. 이슈였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수천억씩 피해가 간 사건이에요. 네. 그 사건이 나랑 아무 상관없어라고 이제 발뺌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 김문기 씨 나 몰라. 나 대장동은 내가 했던 거 전혀 아니야. 그리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도 그 50m 옹벽 아파트 사진 공개되고 하니까 국민들이 엄청 손가락질하니까 네. 국토부가 협박해서 나 어쩔 수 없었지. 난 결정권자가 아니야라고 한 거거든요. 네. 대선 후보가 직접적으로 또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 그렇게 강하게 있었던 사실을 아예 없었다라고 부정한 사례. 반복적으로. 네,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중에 거의 없습니다. 역대급으로 재질이 안 좋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공직선거법 위반을 보시면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되다 보니까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인 사건들이 중에도 다 500만 원,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쭉 비교를 했을 때 벌금 이제 보통은 1000만 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 이거는 벌금형으로 하기에는 이런 반칙 행위를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선판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대선 후보의 말을 신뢰하고 검증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를 행사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역대급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형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 그 생각에는 지금 2심을 앞두고 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1심에서 선고량이 거의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1심 나왔을 때요. 이제 와서 고백하겠습니다. 네. 지인들 만나가지고 주진우 의원이 말이야 엘리트 법률가이긴 하지만 뇌피셜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어떻게 징역이 나오겠어? 벌금 1000만 원. 너는 얼마? 너는 500만 원. 거의 그래 벌금형이지. 그래서 항소심 가면 깎이고 대법원 가서는 조금 더 낮춰지고 그래서 결국은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겠지 했는데 그걸 그대로 형량이 딱 나와서 그런데 항소심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항소심은요. 이달 26일 날이 이제 결심 공판이잖아요. 네, 결심 공판하면 보통은 결심을 하고 나면 2주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럼 2주 두면은 3월 12일 이전이네요. 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고등법원에 추가 사건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한 날짜가 3월 12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2주 뒤에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고 더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2주 뒤에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이게 하도 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트집도 잡고 이재명 대표가 또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네. 그래서 꼼수를 많이 부려요. 아,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가서 확정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 재판부가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고 예. 판결문도 엄청 정성 들여 써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재판부가 조금 더 통상의 사건보다 판결문 쓰는데 더 공을 들인다 그러면 3주쯤 뒤 그래서 저는 3월 10일 안쪽이 안팎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3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선고기일 잡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나올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참 묘한 것이요. 네. 일정이 묘하게 일부러 짠 것도 아닌데 예. 굉장히 좀 비슷해졌어요. 왜냐하면 4월 18일 전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사건을 그냥 두고 가고 네. 왜냐하면 절차적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헌법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만두고 나면은 재판관이 6명 체제가 돼요. 예. 그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마은혁 후보는 민주당에서 그냥 단독으로 추천한 거니까 네. 여야가 다 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재판관을 뽑자 이거거든요. 따로. 네. 그러면은 순리대로 갔을 때는 7명 체제가 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은 8인 체제에서 결론 낸 것처럼 우리도 7명 체제에서 결론을 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탄핵 심판 TF니 뭐니 대본이 있니 뭐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게 원래 맞는 거고 당위인 것인데 네.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4월 18일 임기인데 뭐 4월 15일에 선고한다 그러면 네. 더 승복을 못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한 달쯤 전에 선고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거의 시기가 겹치겠네요. 예,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같은 날 나올 수도 있습니까?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맞추지는 않을 텐데 네. 어쨌든 2월 20일에 이제 한덕수 총리 관련된 증인신문을 마치고 모레, 나면 예. 네, 모레 마치고 나면 네. 그다음에 최종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예. 최종 변론기일까지 잡으면서 이틀 뒤에 최종 변론하라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시간을 줄 겁니다. 네. 그러면은 2월 말경에 묘하게 이제 최종 변론기일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최종 변론기일 잡히고 나면 그 2주쯤 뒤에 선고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묘하게 3월 중순경으로 두 재판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요. 네. 그쪽에서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서울 고등법원이 덜컥 받아들이면 그것도 연기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고등법원은 이미 제가 재판 스케치를 한 거를 쭉 보니까요. 네. 보통 기자분들이 들어가서 받아치지 않습니까? 아직 결론을 내진 않았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기각할 것 같다. 기각할 것 같고. 그러면 기각을 바로 안 하고 그걸 이번 26일 날 하겠다고 그런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는데도 결정문을 써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기각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헌법소원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부에다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규정이 음. 위헌이니까 좀 재판에 정지해줘 이런 거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재판은 정지되진 않는데 아,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그 변론 종결 시점이 2월 26일이니까 네. 그 전에 혹은 그와 동시에 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거의 확실한 예상입니다. 예, 그것은 그게 받아들여져서 갑자기 재판을 정지하려고 하는 그 모양새가 아닙니다. 예.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두 사법기관인 서울 고등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나와주신 국민의힘의 율사 중의 율사 주진호 의원께서는 헌법재판소는 5대3 구도가 거의 굳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대해서는 단언컨대는 제가 집어넣은 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수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저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걱정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 저는 뭐 개인 인연도 있어서 그분도 너무 걱정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 수준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냥 네. 공짜로 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첨예한 정치적인 대립이 있고 그 와중에 어떤 재판관 임기에 맞춰서 재판을 좀 무리하게 끌고 가다 보니까 네. 헌법 재판 절차가 너무 무리한 장면이 많아요. 이게 네. 지금 이번에 선례로 잘못 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모든 헌법 재판에 이게 잘못된 선례가 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그 결론에 누구도 승복할 수 없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결국은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별도의 사법부와 별도로 두는 겁니다. 그 사명, 그 어떤 헌법 체계 내에서의 재판관들의 사명을 헌법재판관들께서 저보다는 훨씬 더 법조 선배시고 실력도 더 넘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께서 더 한 번 더 음미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요. 국민들께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를 지켜주셔야 이게 저희가 대한민국이 반듯하게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진우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의 당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 법률적인 다툼이 생길 때 그것을 다루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주 의원께서 국민들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바쁜 시간인 줄 알고 있는데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주 좀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펴가십시오.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뭐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서울 고등법원에 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그 선고 결과 다 여러분 이 정치인이고 또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숫자상으로 이렇게 똑부러지게 그렇게 단언해서 말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한 얘기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구나. 저건 어떻게 되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재명 대표의 3월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구나. 만약 여러분이 누구하고 자기 운명을 걸고 내기를 하신다고 그래도 내가 이때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다 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고비들이 한순간 이번 주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도외시하지 않으시고 깊은 관심, 나라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 그걸 견지하면서 이런 일을 함께 살펴주시고 또 이 시간 같이 공유해 주시고 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